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평생 세 개의 회사만 들고 갈 수 있다고 할 때 저는 그 중에 하나로 꼽을, 제가 굉장히 아끼는 곳입니다. S&P 글로벌이라는 회사이고요. 티커는 SPGI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전에 2020년 3월에 매수할 미국 주식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회사이고, 더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개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회사가 좀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P 글로벌은 무디스, 피치와 더불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입니다. 이 세 개 회사는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95%를 가져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이 세 개 회사가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S&P 글로벌은 시장 점유율이 아주 근소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도 눈치를 챈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S&P 500이라는 지수를 만들고 또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이면서도 S&P 500과 다우존스라는 그런 지수를 관리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S&P 글로벌의 사업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이팅스라고 하는 신용평가 사업,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금융 정보 제공 사업, 플랫스라고 하는 원자재 사업, 그리고 방금 살펴본 인디시스, 즉 인덱스 사업으로 나뉘고요. 레이팅스부터 먼저 보면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S&P 글로벌은 기업의 신용평가 그리고 채권의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신용평가 사업은 경기를 잘 안 탄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뭐 신용평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거의 안 빠졌죠, 수요가. 뭐 조금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빠지겠지만 크게 안 빠졌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뒤에서 또 따로 다루겠지만 중국의 채권 시장 개방인데요. 최근에 이제 S&P 글로벌이 중국의 채권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인데, 중국의 채권 시장은 굉장히 크고 신용평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S&P 글로벌이 좀 크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마켓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투자은행이나 자산관리사 등에게 자산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와 리서치, 뭐 뉴스, 분석 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이 사업 분야의 매출의 97%가 구독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구독 모델이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데, 일단은 97%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죠. 세 번째는 플랫스라고 하는 건데, 원자재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에너지, 원유, 농산물 등 금속 및 농업 시장에 대한 벤치마크 가격, 그리고 평가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ubscription, 그러니까 구독으로부터 매출이 92%,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서두에서 살펴봤던 인덱스인데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를 이 S&P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덱스와 벤치마크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인덱스는 그 지수를 이제 추종하게끔 하는 거고, 벤치마크는 그러니까 수익률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대부분의 ETF는 이 S&P 500과 다우존스를 추종하고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ETF와 같은 패시브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패시브 투자는 이제 펀드나 ETF 같은 투자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개별 종목을 직접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금융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묶음, ETF 같은 묶음을 사는 투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그 패시브 투자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패시브 투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추종하고 있는 벤치마크하는 그 S&P 글로벌의 인덱스 사업 부분은 계속 수익을 낼 수밖에 없고 또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출의 어떤 구성인데, 우선 Asset Link Fees는
이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를 추정하는 ETF나 ETN 같은 상품으로부터 나오는 수수료를 말하는 거고요. Subscription Revenue는 아까 살펴봤던 구독 매출이고, 마지막에 Sales Usage Based Royalties는 로열티 수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덱스 사업 부분의 매출 구조를 보면은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매출 발생하는 그런 원천을 보면은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최근 실적을 보면은 이제 연간 비교로 하면은 앞에서 살펴봤던 네 가지 사업 영역 모두 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6년 6% 정도 성장을 했고,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계속 꾸준히 늘어서 전체 2019년에는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사업별로 보면은 이 신용평가 사업도 2018년에 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어나면서 2017년에는 50%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수치예요. 왜냐면은 영업이익률이 50%라는 거는 사실 저는 기업 분석하면서 많이 못 봤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어떤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금융정보 제공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뭐 원자재도 말할 것도 없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인덱스도 정말 꾸준하게, 정말 표본이에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의 표본.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영업이익률이 무려 60%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진짜 재무 안정성입니다. EPS도 보면은 뭐 2015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고 4년 평균 19%나 증가했죠. 그리고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랑 이제 부채와의 비교인데, 이게 연한 파란색이 총 부채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현금성 자산인데요. 2019년 수치를 보면은 총 부채의 절반 이상을 현금성 자산, 단기간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 유동비를 한번 구해봤는데 2015년부터 10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50에서 200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50%, 2019년에 이제 152%였거든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ROE는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이익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투입한 자기자본의 수익률, 자본의 효율성과 성장성, 그리고 투자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2019년에 90%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어떤 업종에 따라서 그 평균 수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90%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P 글로벌이 자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항상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회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잘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S&P 글로벌은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요 리스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금융시장의 변동성, 그 다음에 뭐 금리가 인상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면은 이제 차입이 줄어드니까 그 차입에 대한 어떤 신용평가 수요가 줄어들어서 리스크로 잡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악재를 맞이했을 때 회복하지 못할 리스크,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경쟁, 이런 것들을 리스크로 잡았는데, 사실 이거는 S&P 글로벌 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회사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P 글로벌이 네트워크와 인터넷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뭐 안 되거나 인터넷이 끊기거나 이러면은 매출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P 글로벌 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기업이 다 그러겠죠. 기회를 좀 볼 텐데,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S&P 글로벌이 팬데믹에서 타격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지금 주식 거래는 역대 최고를 찍고 있죠. 그리고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패시브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뭐 크게 타격받을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마켓 인텔리전스도 마찬가지로 이 증권사나 개인들이 계속 또 금융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물론 뭐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니까 조금은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부실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부실 기업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평가를 다시 한번 평가할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바이러스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 같다, 지금이 오히려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줄 때 살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AI 기업 캔쇼 인수인데요. 이 캔쇼 인수를 통해서 AI를 S&P 글로벌의 사업 부분에 접목시켜서 핀테크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게 저는 기회가로 보고 있고, 아까 뭐 서두 얘기했지만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채권 시장이고요. 2019년에 발행한 규모만 1트리온 달러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S&P 글로벌에는 굉장히 큰 향후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이 기업은 시가 배당률이 0.95%로 굉장히 낮습니다. 낮지만 배당률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27%라는 거는 이 배당을 늘려나갈 여력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런 방증이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성장률이 13.7%로 훌륭합니다. 10% 넘어가면. 그리고 배당 성장도 47년이죠. 그러니까 3년만 더하면 이제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에게 주는 타이틀인 배당왕, 디비덴드 킹이 이제 곧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기관에서 평가한 배당 안정성인데 99점으로 매우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다뤘던 배당 안정성 지표를 좀 볼 텐데, 이 2015년에는 좀 단기 이슈 때문에 EPS 성장률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EPS 성장률이 배당 성장률보다 거의 크죠. 뭐 2017년에는 좀 단기 악재가 있었지만, 그리고 배당 커버리지도 300% 넘어가죠. 굉장히 안정적이고, 배당 성향도 2015년에 잠깐 이슈가 있어가지고 현금이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인수 M&A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배당 성향은 20%대이고 이제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도 20%대니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배당이. 그리고 주당 현금 흐름도 창출되는 현금 흐름이 이제 주당 지급하는 배당금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서 이 S&P 글로벌의 배당 안정성은 훌륭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것 같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 제가 따로 다룬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코로나 전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금방 회복한 느낌입니다. 너무 빨리 회복한 느낌이고, 저는 이제 3월 달에 좀 매수를 했지만 사실 더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적정 내재 가치 평가인데, 제가 이제 5%부터 18%까지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이제 5%일 때는 적정 가치가 134달러 나오고요. 18달러일 때는 327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267달러니까 이 S&P 글로벌이 앞으로 15% 정도는 성장을 해줘야 이게 적정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저는 고평가됐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실 S&P 글로벌은 거의 빠지지 않아요, 주가가. 이렇게 좀 세계적인 좀 위기가 와야 빠지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지금 매수해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S&P 글로벌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계속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결론을 좀 지어보자면, 일단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너무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한 해자를 갖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그런 해자를 갖고 있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깔 게 없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배당 성장주로서의 어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3년 후에는 이제 배당 왕이 되죠. 그리고 리스크는 저는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나마 뭐 얘기하자면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아무래도 S&P 글로벌이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좀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 중 하나인 S&P 글로벌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좀 공유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기업 공부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